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는 7일 당 윤리위 징계 결정을 앞두고 사면 초과의 벼랑 끝에 몰린 형국입니다. 민주당의 당권 싸움이 이재명 대 친문 대결에서 이재명 대 세대 교체를 앞세운 97세대와의 대결로 구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성남 백현동 아파트 의혹을 풀, 특혜 의혹을 풀 스모킹 건이 나왔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먼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아주 너무나 유명합니다. 뭐 300m에 밑에 50m 높이에 한 15층 이런 정도. 거의 만리장성의 일부분을 옮겨놓은 거죠. 그동안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 의혹의 두 가지가 누가 4단계 그 용도 변경을 해줬느냐, 상향하는. 또 하나는 100% 임대 아파트로 한 것을 누가 10% 임대 아파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특혜를 주었느냐. 그게 누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4단계 용도 변경,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 백현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연 녹지니까 그건 원래 아파트가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4단계 높여가지고 준주거지로 바꿔버렸으니까. 근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변호사님도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성남시장 아니면 누가 허가를 내주겠느냐. 그랬는데 그동안 국감이라든가 여러 차례 그와 관련한 자료 요청을 국민의힘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당시는 이제 후보 시절입니다만 이재명 의원은 난 그거 잘 모른다. 그때 적법하게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갖고 누가 그걸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문이었는데 지금 그것에 관련된 결정적인 문서가 나왔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문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이 수사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이 제일 강력하게 추진했던 게 검찰 개혁 아닙니까? 검찰 개혁의 요체가 정치 검찰을 갖다가 몰아내자. 근데 이걸 보면 그동안 민주당 치하에서 정치 검찰이 얼마나 횡행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고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백현동 문제 이야기할 때 저도 이야기하고 고 교수님도 이건 시장 아니면 안 되는 거 뻔하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말한 대로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 그때는 대장동 사건 보고 이야기했지만 백현동 사건도 견적이 금방 나오는 확실히 나오는 견적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누가 개입하고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불법적인 절차를 거쳤나 우리 그 법률을 조금 알고 그다음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했던 법조인들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권 시절 그러니까 후보 시절까지 이재명이 후보실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이거 뻔한 걸 갖다 수사를 아예 깔아뭉개고 있었거든요. 그랬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 명백한 걸 이거는 진짜 이게 이재명 지금 의원이 나 모르겠다. 용도 변경 누가 했는지 그걸 말이라고 한다는 거 하고 그걸 갖다가 언론에 보도하는 자체가 정말 국민들을 갖다가 진짜 그 가붕괴라 그러나요? 가재붕어 그걸로 보는 거와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자체 제가 그 수원지법에 근무할 때 지금이야 안 그렇겠지만 용인시장이 6개월마다 한 번씩 관리했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용인시 관내에 워낙 허가 이런 게 내줄 게 많으니까 이게 많죠. 시장의 전부 다 권한이었다고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용인 관내에 아파트 건축이 그때는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2005년, 6년에 그 수원지법에 근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강한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은 있죠. 뇌물, 좋은 말로 하면 정치자금 이걸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수사에 들어가면 6개월마다 이게 구속되고 다시 선거하고 보궐선거하고 이럴 정도라고 이제 농담 삼아 그랬는데
이 성남시도 용인시에 버금가는 데입니다. 예. 성남시도 그 관내에 구시가지도 그렇고 이게 워낙 그 주거지로 왜냐하면 서울에서 서울 남쪽에 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국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성남시로 많이 옮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를 지을 요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이 이 용도 변경만이 아니라 도저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것을 갖다 짓도록 건축 허가를 내주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남시가 사실 그 전에 시장 이대엽 시장이었나요? 예. 그분도 뭐 이런 비슷한 문제로 물러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이대엽 모르겠습니다. 시장 그 다음에 또 한 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그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계속 공격을 예, 시민단체처럼 이름은 딱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 백연동 사건에 관해서 이게 용도 변경이 이게 주택 아파트 건설의 알파입니다. 알파. 이게 안 되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그 용도 변경은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네, 용도 그렇죠. 변경만 받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 일반 시민들도 그 농토가 짓던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주거지로 만들기 위해서 불법을 많이 지릅니다. 자갈을 완전히 갖다 붓고 나무 다 잘라버리고 예, 잘라버리고 그래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거기다 절집엔 주차장을 만들고 잡종지라 그래가지고 예. 그다음 그게 이제 시에서 이 대법원 판례가 이미 확 그 농토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이런 데는 또 잡종지를 또 인정해주고 근데 그것도 공무원들이 조금 개입해요 사실. 아, 그럼요. 예. 그다음 그게 좀 더 진행되면 이제 준주거지 주거지로 되는데 이거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시장입니다. 예. 그리고 뭐 단독주택 하나 지을 곳, 농촌주택 하나 지을 곳 정도의 용도 변경은 어떤 공무원이 눈 감아주거나 이러면 가능할지 몰라도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아닙니까? 이 몇천 세대 짓는데 땅도 엄청나게 큰데 여기에 용도 변경은 시장의 권한이 이 개입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누구죠? 그 사람 정모 씨인가요? 예, 정모 대표 아시아 디벨로퍼. 예, 그분이 두 번인가 했다. 두 번 다 그때 빠꾸라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반려견하고 반려받은 건데 갑자기 이재명 시장의 선대 본부장이 했나요? 예. 김인섭 씨. 예, 2006년도 예. 그때는 낙선할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2010년도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2006년도에 여하튼 본부장했고 10년도에도 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을 이 정모 대표가 영입하고 나서 갑자기 두 번이나 진짜 빠꾸 받았던 게 허가를 그 잡종지 지목 변경이 됐다.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이재명 시장의 어떤 그 김인섭 씨와의 관계, 그 다음 이 중간에 뭐가 개입됐는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에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밝혀졌다는데, 그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뭐 거기에 이재명 시장의 결재가 있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는 결재를 저는 안 봐도 이재명 시장이 아마 그 외국 가면서 그 부시장 보고 대신 결제하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재명 의원이 개입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의심했던 거 확인시켜 주는데 불과하지 새로운 사실이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재명 시장이 결재를 한 그 결재 문서가 있어야 그게 증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랬더라면 이미 그게 다 드러날 수 있는 건데 그동안 그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난달이 되겠네요. 그 경기 남부청이 시청을 이제 압수수색을 하니까 그 직원 컴퓨터 내에 그게 다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그 이전에 그걸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의지를 갖고 했더라면 벌써 찾아낼 수 있는 건데 이번에 해보니까 나왔다는 것이고 거기에 정진상 정책실장 결재 또 그 위에 이제 이재명 결재가 탁탁 찍힌 그 문서가 딱 나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에 그게 이제 영입이 된 거죠.
아시아 디벨로퍼에. 예. 그런데 이 문서가 작성이 된 게 2015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작성이 돼가지고 결제가 난 거예요. 또 하나 그 임대 아파트가 100%에서 10%로 줄어든 예. 것은 9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김인섭 씨가 오자마자 이게 바로 한두 달 만에 착착착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김인섭 씨가 개입 안 돼 있다. 그리고 정모 씨가 자기 혼자 힘으로 했다. 아마 백연동 지금 아파트 없을 겁니다. 아예 그렇겠죠.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신 대로 지금 그 고 교수님은 이제 재판 같은 거 안 해보셨으니까 예. 그러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확인 사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거의 그러니까요. 정점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는 이 압수수색 하기 전에 이미 이거는 이재명 시장의 어떤 행위가 이거는 이미 드러났고 이걸 갖다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 압수수색이 필요한 거지. 지금까지 그런 정도로 이 명명백백한 사건을 이재명 시장이 개입했음이 명명백백한 사건이 이때까지 그냥 깔아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런데 저는 하나 의문은 김인섭이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든 뭐 저거나 로비를 했든 어떻게 됐든 이재명이가 보니까 그거 4단계 올려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려줬습니다.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로비를 해서 무슨 돈을 줬다든가 뭐 이런 증거가 없으면은 그것도 찾기가 어려우면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우선 뭐 언론에서는 그게 배임죄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은 밝혀낼 게 그거죠. 그 직권 남용도 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3천억의 이익이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금전적인 요인이 개입 안 했다고 보는 게 오히려 좀 잘못된 거죠. 이 정도 3천억의 이익이 생겼고 이재명 시장도 뭐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딱 용도 변경해 주면은 아시안 디벨로퍼가 그 수천억의 이익을 얻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커다란 금전적인 이익이 관계되는 것을 갖다가 해주면서 그냥 나 참 선의로 해줬다. 이렇게 말하는 말하고 그걸 믿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경찰, 검찰이 할 일은 결국은 이렇게 2번이나 반려했던 이유가 뭐냐? 그럼 답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건 자연 녹지로 할 수밖에 없는 땅. 왜냐하면 김인섭 씨가 딱 우리 지금 연결고리가 딱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김인섭 씨가 관계없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아시안 데벨로퍼가 3번째 청구했는데 됐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해는 가죠. 근데 김인섭 씨가 개입했다 그러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 의원에게. 2번은 안 됐던 게 왜 갑자기 됐냐. 합리적인 이유를 못 대면 부정이 개입했다는 말밖에 안 되고요. 이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시장 의원 쪽에서는 극히 극력 부인하겠죠. 부인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 행정에 관행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 녹지에서 이게 한 단계도 아니고 4단계나 띄어서 있죠. 이 준주거지 되려면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이거는 어느 행정관청에 물어봐도 말이 안 되는 행정관행이었거든요. 국가기관에서 어떤 이제 뭐 청사를 짓는데 급박하게 필요했다, 이 청사가. 그러면은 어떤 특별한 이유로 그렇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민간주택 아닙니까? 아파트. 이걸 짓는데 자연 녹지를 4단계를 뛰어넘어서 해준다는 거, 이거는 극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이례적인 것은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지 이게 납득이 되는 거지. 그럼 합당한 설명을 못하면 이거는 부정이 개입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부정을 갖다가 밝혀내는 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관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지. 우리야 지금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기자도 마찬가지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밝혀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있잖아. 김인섭 씨라고. 그러니까 김인섭 씨는 그 사업의 대가로 70억 원을 받았고 또 중간에 뭐 자동차 구입비 2억 3천이 변호사비 받았어요. 변호사비 그런 거. 거기다가 또 그 특수목적법인에 25만 주도 또 협박을 해갖고 너 당신 내 힘 없이 한번 잘해봐 이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다가 또 그 정모 대표가 백현동 비밀 노트까지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경찰에 압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보면은 그 중간에서 로비를 담당했던 김인섭 씨는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결재해준 이재명 의원은 뭐 자기 시에는 아주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공익 개발하고 해갖고 환수해갖고 시민들한테 지금 돌려줬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임대아파트 100%를 한 게 시민들을 위한 거지. 10%로 줄인 게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지. 제 생각에는 김인섭 씨가 이 정도 돈을 받고 했을 것 같으면 3천억짜리 이익이 남는 사건에서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은 있죠. 나는 깨끗하게 뭘 했다.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지금까지 살아온 전력을 쭉 보면 있죠. 뭐, 사람을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분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의원은 있죠. 자기가 살아남는 어떤 데는 아주 탁월하더라. 물론, 지금 돈 가고 오고 간 게, 밝혀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뭐 받았더라도 자기가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리저리 돌아가지고 쓰리쿠션 뭐 해가지고 하든지 그다음 도저히 검찰이나 경찰이 추적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돈이 갔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는 개입도 안 했고. 본인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재명 의원보다 더 머리가 뛰어난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